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장세를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심리적인 지지라인으로 여겨지던 2,500선이 무너졌습니다. 장중에 굉장히 큰 하락도 견디면서 그래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나마 희망적인 모습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장을 버텨야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차근차근 안내를 또 해드리고 오늘 방송 말미에는 역시 강하게 흘러갈 수 있는 내일장 관심주까지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8시에 남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용준 파트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도 물론 힘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낙폭을 줄인 건 긍정적으로 봐야 할까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시장 2,500 지수가 무너지면서 심리적인 지지라인이 우선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락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우선 2,500이 무너졌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는 차원에서는 신용 물량하고 미수 물량들이 어느 정도 청산이 되고 나서 시장이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길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 더의 급락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혹시 신용이나 미수를 쓰신 분들은 마음을 다잡고요. 혹시나 현금 확보를 좀 하시는 게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게 어떻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 브리핑을 좀 해드릴 텐데요. 코스피 코스닥은 사실은 초반에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하면서 0.4%대, 0.6%대 하락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은 급락보다는 횡보 또는 소폭의 상승을 예상할 수 있으나 그래도 시장은 2,500이라는 심리적 지지라인이 무너졌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장에도 사실은 상한가 종목은 나온다고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좋은 종목 하나 좋은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516개 종목만 상승했고 103개 종목은 보합 1,780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거의 다 하락했다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생각해보면 다우산업이 마이너스 2.7%, 나스닥이 마이너스 4.6%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양호하지 않았나. 우리나라 시장이 커플링만 되는 게 아니라 후반에는 이렇게 상승하면서 지수를 좀 만회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락보다는 앞으로 상승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신용 미수만 안 쓰시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6월 달은 제가 6월 타픽을 6월 2일 날 큐라크를 시작으로 퓨런티어 했고요. 어제는 목요일 날은 이녹스 했고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은 어제는 세아 메카닉스를 해서 좀 이따 차트를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오늘 상한가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 종목은 가온칩스 그리고 공구음원, TS 인베스트먼트 세 종목이 상한가를 나왔는데 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장 내 탓 하지 말고요. 보다 시장을 좀 유동성 있게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종목들을 좀 브리핑을 해드리면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인 ARM의 인수에 참여했다 이런 소식이 있고 그리고 공구음원 같은 경우는 오늘 무증 발표를 했습니다. 한 주에 5주를 지급하는 굉장히 큰 무증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상한가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TS 인베스트먼트인데요.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공구음원의 2대 주주입니다. 지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공구음원의 48.64%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상한가 가는 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핵심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급락을 해도 상한가 종목을 나오고요. 상한가 이후에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면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노란톡 방에서는 어제 탑픽으로 들었던 세아 메카닉스가 상한가를 찍고요. 찍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기쁜 일이긴 하지만 시장이
어려운 와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냥 기뻐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런 장에도 저는 상한가 가는 종목을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 상한가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뭐 자랑하기도 조심스럽긴 한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노란톡방에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하락장에도 반드시 수익을 주는 종목은 나오기 때문에 손 놓고 보시기보다는 소액이라도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3,700억 정도 터졌고요. 11시 36분에 상한가를 찍어줬기 때문에 방송 보시고 혹시 이제 바로 매수하신 분들은 매우 축하드리고 못 보시더라도 오늘 또 제가 탑픽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은 흐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아 메카닉스 어떻게 어제 관심주로 공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상한가까지 찍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물론 막판에 조금 밀리긴 했지만 분명히 방송 보고 매수하신 분들 수익 충분히 아주 크게 누려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하락장에서 수익 내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자, 이용준 파트너님, 세아 메카닉스 사실 뭐 저희가 앞으로 또 짚어드릴 일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네네네네. 차트 한번 간단히 봐주시죠. 네네네. 세아 메카닉스 차트 보면서 제가 왜 추천을 드렸고 왜 이제 노란톡방에서 운영이 됐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우선 강연에 오시는 분들 아시고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도 아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주식은 선물과 옵션과 다르게 제로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매수는 제로에 하고요. 매도는 차트에 하라.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꼭 제가 말씀드리는데 세아 메카닉 차트를 보시면 우선 이 동그라미 친구가입니다. 이 보시면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 이날 공시 2천억짜리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계약, 2천억 규모의 계약 체결했다는 공시를 전날 띄우면서 그 다음날 갭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매물대가 있었기 때문에 윗골을 달면서 밀리긴 했는데요. 하여튼 그 공시 자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총이 2천억인데 공시가 2천억짜리 계약 공시이기 때문에 저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세아 메카닉스 한번 추천을 해서 이렇게 상승을 먹었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지수가 밀리면서 세아 메카닉스가 개파락으로 해서 마이너스 8%까지 밀렸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료가 변질되지 않고 재료가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방송에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세아 메카닉스 재료를 보고요. 노란톡방에 공략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사실 생각한 것보다 크게 갔습니다. 뭐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마냥 즐거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아 메카닉스 상한가 가는 종목이 오늘 3종목 정도 나왔으니까 거의 뭐 2,400개 중에 제가 한 종목 찍은 게 상한가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만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아 메카닉스 오늘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찍고 종가가 23% 마감했는데 분봉도 보시면 그냥 시초가에 이렇게 좀 눌릴 때 잡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사실 윗골에 한번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팔고 지지받고 상한가를 찍어줬기 때문에 오늘 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매수해놓고 회의를 갔다 왔더니 상한가 같더라 이런 말씀하시고 뭐 노란톡방 분위기들은 굉장히 좋았다. 물론 그분들 계좌도 다 물려있기 때문에 마음은 좋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게 희망을 항상 잃지 않는다. 이용준과 함께하면 언제라도 이런 종목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저하지 마시고 노란톡 들어오시고요. 이런 장에도 급등하는 종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장을 버티는 우리의 마음, 진흙탕을 구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흙탕 속에도 진주를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 단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주저하지 마시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2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해서 진흙 속에서 진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아 메카닉스에 대한 리뷰까지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시장에서 주목받은 6개 종목들 차근차근 공개를 해봐야겠죠. 6위 종목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오늘 6위입니다. 자, BHI가 차지를 했는데요. BHI 오늘 흐름도 한번 살펴보시죠. 자, BHI 오늘 11.64% 상승 나왔습니다. 6,14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하락 출발했지만 꾸준히 올라주는 모습으로 오늘장 마감을 했습니다. 윗골이 거의 없는 장대 양봉 예쁘게 형성을 해줬는데 자, 오늘 외인과 기관 매수세도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아마 이슈가 박진 외교부 장관 첫 방미 일정을 소화 중인데 이 자리에서 5월에서 이야기가 됐던 원자력 협력 강화 합의에 환영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가서 13일 날 워싱턴 DC에서 제니퍼 그랜홈이라는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핵심은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이슈가 괜찮고 SMR에 대한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을 할 때 BHI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막 올랐었고 또 모르는 사이에 좀 횡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관련주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큰 종목들 뭐 알고 있었지만 BHI도 원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BHI 기업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주이고요. 그리고 주 고객으로는 한국전력, 발전사업자, 대형건설사, 포스코 이런 제철 회사를 두고 있는 원전 관련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HI로 왜 제가 원전 관련주이지만 좀 생소했냐? 저도 사실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종목을 조사를 하는데요. 보니까 거래대금이 막 터지면서 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BHI는 원전 관련주로 편입을 하지 않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BHI 보시는 분들도 한번 원전 관련주 다시 편입을 하셔가지고요.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로 보시면 되는데 재료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일 날 워싱턴 DC에서 미국 에너지 장관하고요.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만났다. 그 이유가 원자력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가 사실 오늘 또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또 원전이라는 재료가 약간 오래된 재료이기 때문에 막 급등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BHI 같은 경우는 오늘 11% 가까운 윗꼬리가 짧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 관련주의 대장을 이 종목이 치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봤던 원전 관련주는 뭐 우진 볼 수 있고요. 서전기전, 우리기술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대장이었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게 대장인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수 급락을 함에 따라서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에 치고 가는 다소 가벼운 BHI 같은 경우 BHI는 시총이 1,400억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고 이 종목을 오늘 관종에 편입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지만 회사가 그렇게 아주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500% 정도 되고요. 유보율이 390% 되기 때문에 좋은 회사는 아니지만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원전 이슈가 나올 때 지금 차트가 만들어진 BHI가 한번 치고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고 제가 목표가를 한번 잡아볼 텐데요. BH 같은 경우는 이 보른점에도 상단선이 있습니다. 이게 6,500원 구간이거든요. 오늘 종가가 6,140원이기 때문에 6,500원 구간 이렇게 가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상승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에서 5% 정도 상승폭이 나올 수 있는데 내일 흐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 없이 가는 거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걸 가지고 있는 주포 세력이 매도를 하게 되면 또 큰 폭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 걸리긴 한데 상단에 6,5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은 양매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수급의 주체에 대해서 크게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했던 이유가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근데 BHI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환사채 공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내년 2023년 2월 28일부터 청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이슈도 봤더니 뭐 오늘 이슈는 한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에 대한 협력 선언에 대한 상승이고 그리고 3월 11일 날 3월 10일이면 이 정도 되겠네요. 3월 11일 날 급등이 한번 나오고 15% 급등이 나왔을 때는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원전 공약 수혜주다. 아니, 원전 공약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수혜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때도 그렇고요. 이때도 그렇고 거래대금이 사실 터지고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잘 부각을 받지 않는 느낌에 있습니다. 그래도 원전 관련주가 가면 BHI는 원전주로 편입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약을 드리면 거래량이 없이 상승이 나왔고 1차 저항 라인은 6,5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내일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BHI 오늘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기는 한데 회사가 재정적으로 건전하다라기보다는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원전 테마가 강할 때 충분히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1차 저항은 6,500원까지 열려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접근 고려하는 분들 이 가격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6위 종목 만나봤고요. 5위로 이어가 볼게요. 자, 오늘 5위 종목입니다. 에이프로젠 MED가 차지를 했는데요. 에이프로젠 MED 오늘 흐름도 한번 살펴보죠. 자, 16.01% 상승 나왔습니다.
1,92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정오쯤에 반등이 나와서 상승폭 더 키우다가 일부 반납을 막판에 했습니다. 윗꼬리 단 장대 양봉 형성해줬고요. 자, 오늘 외인과 기관 매수는 빠졌어요. 자, 지금 에이프로젠 MED 같은 경우는 오늘 주주총회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에이프로젠과 그 합병 계약서 네, 체결이 네. 승인이 됐다. 뭐 이 이슈가 오늘 상승의 가장 큰 이유일까요? 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공시를 확인했더니 오늘 6월 14일 날 오늘 에이프로젠 MED 임시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에이프로젠하고요, 지금 상장되지 않은 회사인데 에이프로젠하고 에이프로젠 MED가 합병을 해가지고요, 이 계약이 체결됐다. 즉 말하면 에이프로젠이 코스피의 에이프로젠 MED를 통해서 상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상승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 에이프로젠 이 형제들을 조금 이렇게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게 굉장히 잡다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잡다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에이프로젠 MED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업 개요로 들어가 보면 철강 판매 사업, 의약품 사업, 게임 사업, 원자력 발전소 단일 공사 사업까지 정말 이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개요상 많은 일을 하고 있는 회사치고 하나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프로젠 회사들 보면 상승할 때는 뭐 갑자기 수급이 크게 붙기도 한데요. 한번 빠지게 되면 크게 빠지기 때문에 저는 접근을 잘 안 하는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에이프로젠 MED는 오늘 자리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고 에이프로젠 MED를 앞으로 좀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16% 나왔고, 게다가 에이프로젠 MED는 거래소 종목입니다. 그래서 에이프로젠이라는 종목이 거래소에 합병 승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합병을 통해 가지고요, 보시면 에이프로젠 MED와 에이프로젠이,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인 에이프로젠이 코스피 상장사인 에이프로젠 MED 흡수 합병됨으로써 코스피에 상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합병 기일은 다음 달 15일이고요. 상장 예정일은 8월 달입니다. 8월 5일인데 이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좋게 시장에 작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좋게 작용됐냐, 이렇게 이유를 봤더니 이번 합병을 통해서 회사 자체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추게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소재한 생산법인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가 100% 자회사로 전환됨에 따라서 앞으로 바이오 의약품 개발, 생산, 그리고 협력에 보다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됐다. 어떻게 보면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를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호재가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 보면서 제가 자리를 한번 볼 텐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의 모양이긴 합니다. 사실 차트 길게 보면 이 1,300원부터 1,900원 사이의 밴드 구간 사이에 바닥을 오랜 기간 다졌기 때문에 더는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1,300원 라인부터 이 상방인 1,900원의 밴드 구간에 있는데요. 그리고 더 좋은 게 거래량이 이렇게 엄청 터졌습니다. 오늘 터졌고 장대 양봉이거든요. 윗꼬리가 좀 있긴 하지만 차트를 길게 보면 장대 양봉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일 바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2차 피봇선인 1,750원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뭐 목표가는 1차로 보면 2,270원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에이프로젠 MED를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요. 우선 공시 내용도 좋고 거래 대금도 터져 있고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눌리면 공략해볼 자리가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에이프로젠 MED를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지만 자리도 좋고 공시도 좋기 때문에 내일부터 노란톡방에서 한번 상황 보면서 공략 자리를 한번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에이프로젠 MED 관종에 넣으시고요. 바닥에서 거래량 실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부터 우리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이프로젠 MED 공시도 좋고 거래 대금도 터져 있고 장대 양봉도 나왔고, 자, 내일부터 상황 보면서 공략 자리 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관심 종목에 넣고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그 자리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 에이프로젠 MED 어떻게 공략할지 한번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5위 종목 에이프로젠 MED까지 만나봤고요. 4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4위입니다. 시노펙스가 차지를 했는데요. 시노펙스 오늘 흐름도 보시죠.
자, 19.8% 상승 나왔습니다. 3,57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꾸준히 올라서 12시 반쯤에 고점 찍고 일부 반납하다가 막판에 다시 상승폭 일부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윗꼬리단 장대 양봉 형성해줬고요. 자, 오늘 외인들 매수세는 들어왔는데 기관은 매도를 했습니다. 자,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배터리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인데 지금 테슬라와도 긴밀하게 연관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에 오늘 이렇게 상승 나온 거죠. 네네. 사실은 그 테슬라보다는 그 중국 업체인 BYD라는 회사 때문에 네. 상승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노란톡방에서 이제 이것저것 굉장히 잘 많이 보고 있는데 강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순서대로 하면 먼저 지수를 보셔야 되는데 지수가 안 좋으니까요. 지수는 지수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섹터를 보시는 거거든요. 주요 섹터 보고 그다음에 대장주 보고 관심주 보고 공략주 찾고 이렇게 식으로 가면 되는데 오늘 사실은 신규 상장주들의 상승도 두드러졌지만 장 초반에는 세아 메카닉스나 이런 시노펙스 같은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눈치 빠른 분들은 빨리빨리 대응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세아 메카닉스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 시노펙스를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종목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시노펙스도 하셔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종목을 이야기해드리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노펙스는 저는 그 수처리 관련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도 항상 공부를 하고 이렇게 종목을 한번 딥하게 들어가다 보면 시노펙스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수처리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기차로 엮여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수처리 관련주로 갔기 때문에 시노펙스를 수처리로 매매하시면 되는 것 같고 지금의 시노펙스는 전기차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의 시노펙스가 수처리였기 때문에 지금도 수처리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과거와 현재는 다르기 때문에 항상 현명하게 대응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의 시노펙스는 전기차 관련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19.8%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홀스닥 중견기업인데 재료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선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BYD라고 하죠. BYD하고 테슬라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시노펙스가 BYD의 테슬라 쪽에 관련이 있냐 이렇게 좀 들어가 보면 시노펙스의 자회사인 코멘텍을 통해서 BYD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공동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는 아니지만 한 달이 건너보면 자회사 이슈가 있으니까요. 시장에서는 수혜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노펙스 상승이 나왔는데 시노펙스는 재무나 이런 것들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지금 자리가 좋습니다. 제가 오늘 에이프로진 에미디하고요. 시노펙스 이 두 종목은 관종이 좀 넣으시고 전형적인 눌림 구간에서 한번 매수 타점이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노란톡방 보니까 어제 신송홀딩스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에도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8시에 서울경제 보시면 제가 정말 이렇게 많은 타점들과 공략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는 거니까 공부를 따로 하지 마시고 방송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면 이것도 차트를 보면 우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래량을 실은 장대 양봉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위에 매물대가 열려 있습니다. 1차 저항대가 3,850원. 볼린저 상단선까지 우선 열려 있기 때문에 우선 올라가면 바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내일 흐름을 보시고요. 또 지금 에이프로젠 에미디하고 거의 차트가 비슷합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크게 짧게 보시면 2,240원이 저점 그리고 고점이 3,000 오늘 종가니까 3,500원 이 밴드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를 했는데 이 동그라미 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은 눌렸다 갈지 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락보다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무조건 제가 상승할 것 같다 그래서 무조건 사서 이용준만 기다릴 게 아니라 내일 전기차 수급도 보셔야죠. 전기차들 정리해 놓으시고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세아 메카닉스, 시노펙스 이런 흐름들을 보셨을 때 가면 시노펙스를 한번 공략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공략해서 노란톡방에 왜 안 가냐 그럼 저는 그건 모르죠.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나 자리는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오늘 전기차하고요. 2차 전지 관련주인 세아 메카닉스를 포함해서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시노펙스도 관종해 놓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은 시노펙스는 전기차 관련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뭐 지금 엄밀하게는 비아디와 관련이 있지만 비아디가 테슬라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에 오늘 또 시노펙스가 흐름이 좋게 나왔는데요. 자, 테슬라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용준 파트너께 또 여쭤보고 싶은 네네. 종목이 있습니다. 자, 6월 9일 날 공략해 주셨던 이녹스. 이녹스도 이녹스. 한번 차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녹스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녹스가 사실은 제가 공략을 하고 눌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녹스 방송 보시고 또 되게 웃긴 게 가는 종목들은 당연한 건데 안 가거나 늦는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컴플레인 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뭘 해도 사실은 뭐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을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녹스 차트이거든요. 이녹스도 제가 테슬라 관련주라고 해서 이녹스를 제가 6월 9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탑픽으로 뽑았었죠. 이녹스 탑픽으로 뽑았기 때문에 6월 9일이 그때가 이날입니다. 동그라미 쳐드릴 텐데 이녹스 이날인데 지수가 밀리니까 이녹스 밀린 거거든요. 어제는 마이너스 7% 밀렸고 근데 오늘은 종가가 고가로 끝났습니다. 3.73%로 분봉을 보시면 동시호가 때 이렇게 올려서 끝났거든요. 제가 조금 너무 강하게 말하면 또 이게 약간 위험할 수 있으니까 99.9라고는 말하지 않고 90% 정도는 내일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녹스 사실은 오늘 탑픽 종목에 제가 이녹스를 다시 한번 할까 했는데 이녹스는 어차피 6월 9일 날 제가 냈고요. 공략 타점에서 거의 지금 본전 구간에 와 있거든요. 사실 노란톡방은.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제일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21선, 121선 이 밑집 라인에서 저항을 정확히 받았거든요. 이녹스가 하락할 거면 22선을 깨고 이렇게 하락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면 매수는 제로에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녹스가 제로가 있잖아요. 그 자회사 이슈가 있고 자회사가 그 테슬라 관련 배터리 SI 파우더를 대량 생산할 설비를 갖췄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녹스 이렇게 조심스럽게 90%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녹스 혹시라도 내일 공략해 보실 분들은 무조건 하지 마시고 흐름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6월 달은 지금까지는 제가 공략한 종목들이 다 갔죠. 100%이기 때문에 이 힘든 장에 한번 제가 한번 올 100을 한번 맞아볼 노력을 한번 하고 있으니까 탑픽 종목들 잘 보시고 방송도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녹스는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같이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4위 종목이었던 시노펙스가 테슬라의 6촌 정도 된다면 이용준 파트너가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이녹스는 테슬라의 4촌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시노펙스 보는 김에 역시 테슬라와 관련이 있는 이녹스도 함께 알아봤는데요. 아직 재료 역시 살아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4위 종목에 이어서 3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위 할 얘기가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세아 메카닉스가 차지를 했는데요. 세아 메카닉스 오늘 흐름도 보시죠. 자, 23.9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9,62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장 초반에 정말 무섭게 올라주더니 정오 전에 상한가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막판까지 유지는 못해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 자, 오늘 윗꼬리와 아랫꼬리 단 긴 양봉 형성했습니다. 외인 매수세 들어와 줬고 기관은 매도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자, 뭐 재료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바로 어제 이용준 파트너가 저희 방송에서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재료는 알고 계실 것 같고 가장 궁금한 건 세아 메카닉스 내일 네.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내일 조금 더 힘이 있게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내일은 내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쵸. 제가 간다고 해서 어제는 사실은 제가 그 방송 보시면 아시게 99.9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자신감이 200%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떤 전문가가 이런 하락장에 99.9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저도 하락장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세아 메카닉스 오늘 간다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지만 어제의 세아 메카닉스와 오늘의 세아 메카닉스는 다릅니다. 어제의 이용준과 오늘의 이용준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종목도 사실은 하루 그리고 시간에 따라 다르긴 느낌이기 때문에 세아 메카닉스를 지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뭐 세아 메카닉스 회의 갔다 오셔가지고 상한가 먹으신 분도 계시고 노란톡방에 그리고 최소한 20%는 다 익절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의 세아 메카닉스는 어제 제가 말한 세아 메카닉스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세아 메카닉스는 제가 어제 추천하자마자 상한가를 찍었다는 것
것들은 뭐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실 것 같고, 세아 메카닉스는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시에 대한 재료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강연회 때 공시 보셔야 되는데 시총 대비 공계약금 돈의 크기를 보셔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제 말씀이 머리에 있으신 분이라면 앞으로 공시가 나오면 계약금과 매출액 또는 시총에 대비하는 능력을 키우셨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재료는 5월 30일 날 이 지금 동그라미를 친 차트 보면 동그라미 친 이날이거든요. 제가 이제 사실 지난번에 설명했던 걸 그대로 뭐 손으로 안 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이렇게 수정하거나 포토샵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니까요. 30일 날 계약 공시가 장 종료 후에 나오고 31일 날 고가가 갭상승을 해서 24%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세아 메카닉스가 상한가 재료지만 못 간 이유가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함이다고 이 동그라미까지 쳐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눌렸다가 5일선에서 한 번 상승이 나오고 어제 하락이 나오고 오늘 상한가가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심플하지 않습니까? 재료가 살아있는데 지수가 무너진다 한들 이 재료의 크기를 덮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세아 메카니스트를 어제 제가 장이 안 좋지만 99.9라고 말했고, 뭐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건데 앞으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세아 메카닉스 재료를 다시 정리해드리면 시총이 2천억인데 2천억짜리 계약을 했는데 그 대상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대기업이잖아요. 중소기업이 또 신규 상장주가 대기업과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소액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팔로도 개척이 될 수 있고 대기업의 커리어가 쌓이면 다른 대기업에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아 메카닉스는 앞으로 더 좋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내일은 좋게 나가느냐, 그거는 내일 보셔야 되는데 뭐 차트를 한번 싹 지우고요.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 매수를 했고 지금 그 최고가가 제가 줄을 그어드리면 14,400원입니다. 14,000 좀 차트를 크게 넓게 보면 14,400원이 고점이고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가 9,620원, 만 원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값이 우선 저항으로 잡힐 것 같고요. 잡히고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이 11,400원인데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눌렸다가 뭐 횡보하다가 한번 쭉 밀었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의 세아 메카닉스는 내일 물어보시는데 그래도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대가 소화됐다면 하락이나 상승보다는 좀 횡보를 좀 오래 하면 세아 메카닉스는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재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충북 오창 공장에 7,300억을 투자해서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 확대한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아지면 여기 2천억 계약을 했던 세아 메카닉스는 자꾸 이제 관련주로 묶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아지면 세아 메카닉스 좋아지고 또 세아 메카닉스의 공시 계약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은 더 잘 나오고 하지만 언제 갈지는 흐름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내일 세아 메카닉스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강연의 어제인가요? 강연에서 왜 세아 메카닉스 공략 가능한지를 설명을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세아 메카닉스는 상장 이후에 최대 거래량과 함께 상한가를 찍었고요. 그리고 노란톡방에 큰 수익을 주었고 후반에 윗꼬리를 달았지만 재료도 좋고 공시도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꾸준히 넣고요. 내일 눌리더라도 지우지 마시고 꾸준히 보시면 좋은 또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세아 메카닉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저희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시고 오늘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던 종목입니다. 앞으로도 좋게 볼 수 있을 종목인데 어제 혹시 방송을 보고 나서 주저하다가 진입을 못하신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계속 지켜볼 만하다고 하십니다.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심 종목에 넣고 내일의 흐름은 내일 지켜보는 걸로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큰 상승 또는 큰 하락을 예측하기보다 횡보가 더 길어질수록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그 부분도 기억하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위 종목 세아 메카닉스 어제 관심주 함께 알아봤고요. 2위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2위입니다. 공구우먼이 차지를 했는데요. 공구우먼 오늘 흐름도 함께 보시죠.
자, 공구음원 오늘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79,50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자, 공구음원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신규 상장주에 속하는 종목인데 지난 3월에 코스닥에 데뷔를 했잖아요. 네. 자, 또 마침 또 세아 메카닉스와도 같은 날에 또 상장을 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자, 오늘 상한가는 무상증자 이슈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공시의 가장 좋은 공시가 사실 무중에 대한 공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좋은 공시, 안 좋은 공시를 구분하는 게 좋은데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우선 무상증자가 좋고요. 삼자 배정 유증 이거 좋고 자사주 매입 이런 공시는 좋기 때문에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공시 나오면 빨리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반면에 안 좋은 공시는 유상증자 공시하고요. 그다음에 자사주 처분. 그러니까 대주주가 보통은 고가가 되면 자기 지분을 처분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거의 급락을 합니다. 반대 자사주 처분 보시면 되고 전환사채 공시. 이게 주가가 희석되기 때문에 이런 공시 안 좋고 제일 안 좋은 거는 감자에 대한 공시가 사실 제일 안 좋습니다. 회사가 이제 망해 가격이 일보 직전에 감자를 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공시와 안 좋은 공시를 구분하시는 능력이 여러분 메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구음원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신규 상장주 흐름이 좋은 데다가 오늘 무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한 주에 5주를 주니까 앞으로도 흐름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요. 공구음원에 대한 종목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게 공구음원 사실은 저는 그렇게 이제 재료나 회사 자체가 매출과 제가 관심 있는 섹터도 아니고 이게 매출과 연결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회사에서 투자자문서 후배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다소 의류 자체가 큰 매출로는 연결이 되지 않지만 이 플랫폼 자체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공구음원도 굉장히 좋게 보더라고요. 그 후배분은. 그래서 기업을 말씀드리면 플러스 사이즈 그러니까 빅 사이즈의 여성을 위한 의류 잡화하고요. 이런 다양한 의류들을 제조 및 매입하여 자체 온라인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온라인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흐름이 좋고요. 우선 타겟팅도 포지셔닝도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신규 상장주 흐름이 굉장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았는데 거기다 무중까지 해버리니까 그게 날개를 달았다 이런 느낌에 있습니다. 재무제표 말씀드리면 매출은 400억, 70억이나 되고요. 영업이익은 100억이니까 영업이익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오는 회사이고요. 게다가 부채는 16%밖에 안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무상증자를 하는 회사는 유보율 많이 보셔야 되는데 공구음원은 유보율이 10,000%가 넘습니다. 제가 유보율 가장 좋은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컴투스홀딩스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유보율 좋은 회사들은 좀 울리더라도 절대 손절하지 마시고 버텨보시는 것도 좋다 이런 게 말씀드리는 게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구음원은 재료를 제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는데요. 무중에 대한 이슈 처음 했고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신규 상장주 흐름이 좋냐? 어제 방송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상장주를 따로따로 구분하지 마시고 한 뭉탱이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기 나왔는데 공구음원, 가온칩스 그리고 퓨런티어 그리고 세아 메카닉스 다 신규 상장주인데 생각을 해보면 지수가 하락할 때는 수급이 꼬이고요.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데 신규 상장주들은 상대적으로 수급이 지저분하고 깨끗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는 사람도 지금 일정할 거고요. 파는 사람도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급락장에는 신규 상장주들이 이렇게 묶어서 잘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오늘 방송 보시는데 큰 팁이다. 제가 매매할 때 신규 상장주 공구음원 가면 사실 가온칩스 매매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게 빨리 생각하는 거죠. 카테고리는 다르지만 하나의 신규 상장주로 보기 때문에 퓨런티어, 세아 메카니스, 가온칩스 이렇게 같이 보셨으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급락장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들은 계속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시를 보면 오늘 6월 14일 날 공구음원 무상증자 공시가 있었고요. 신주 상장 예정일이 2022년 7월 18일이기 때문에 다음 달이고 신주 배정은 6월 30일 날 하니까 29일 날이 만약 평일이라고 한다면 권리락이 되니까 그 일정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차트 지금 보면 저는 공구음원 아깝죠. 이런 날 공구음원 잡으면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하지만 이 차트 보이시면 저는 이렇게 고점에 있는 종목은 사실 안 합니다. 윗골이 달려 있고 여기 사실은 이 전까지만 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딱 이렇게까지만 보면 고점이고 지금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제 스토리를 하면 고점의 윗꼬리는
하락을 보여야 되는데 오늘의 무중에 대한 이슈 때문에 위치골을 2번 달리고 상한가를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구먼을 매매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래도 오늘의 하나 또 배움을 드린다면 연일 지수가 폭락하는 와중에도 수급이 매우 청정한 신규 상장들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좋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를 이렇게 묶어서 관심 종목에 넣고 정리해 놓고 대응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구음원 호재 이슈인 무상증자 결정 소식에 오늘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현재 급락 장세 겪고 있는데요. 같은 달에 코스닥 입성한 공구음원 그리고 세아메카닉스 그리고 이전에 이용준 파트너가 또 관심주로 공개를 해주셨던 퓨런티어라던가 뭐 또 가온칩스라던가 이런 신규 상장주들 묶여서 잘 가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다라고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1위 공개를 해볼 텐데요. 자,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역시 신규 상장주입니다. 가온칩스가 오늘 1위 차지했는데요. 역시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상한가 가서 28,85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꾸준히 올라서 막판에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랫꼬리만 아주 짧게 단 꽉 찬 양봉 형성해줬고요. 오늘 외인들 매수세 들어왔고 기관은 매도를 했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온칩스 역시 신규 상장주인데 일단 삼성전자가 영국 기업 이 ARM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소식에 관련이 있는 이 가온칩스가 함께 올라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재료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키워딩을 할 때요. 삼성전자, 테슬라, 그리고 또 무상증자, 그리고 계약 이런 것들을 사실 키워딩을 해놓고 실시간 검색을 돌리면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중에 하나였던 가온칩스는 삼성전자 인수전 참여 소식인데 여기가 이제 ARM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인 점을 부각돼서 가온칩스가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여기 첫 번째 재료고요. 두 번째는 똑같이 신규 상장주입니다. 수급이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하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에다가 좋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공구먼 같이 상한가를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나오지만 정리하십시오. 가온칩스, 공구먼, 세아메카닉스, 퓨런티어 이렇게가 급락장에 빛을 발하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노란톡방에는 이미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혼자 여기저기 다니면서 손절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그 좋은 돈이 되는 재료들을 오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가온칩스는 재료는 설명해 드렸고 이제 앞으로의 흐름이 중요한데 저는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우선 상한가를 나왔기 때문에 내일 갭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전고점인 35,500원까지는 열려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물론 내일 갭 하락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1차 저항인 35,500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5,500원을 돌파하면 이 가온칩스도 신규 상장주가 새로운 고가인 50일 신고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신규 상장주들 싹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요. 관종에 넣고 하락장에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위 가온칩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가온칩스 역시 개별 이슈 그리고 신규 상장주로 묶여 있는데요. 1차 저항 35,500원 이 가격 돌파하면 신고가 패턴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신규 상장주들 잘 묶어놓고 관심 종목에 넣고 찾아보셔야겠죠. 자, 이렇게 오늘 개인의 선택 시장에 주목을 받은 6개 종목 역시 알차게 짚어봤고요. 자, 이제 점점 더 기대감을 키우게 됩니다. 이용주 파트너가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공개해 주시죠. 네,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6월 달에 급락장입니다. 급락장에도 지금까지 전 종목 다 잘 가고 있으니까 네. 6월 말까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종목명은 신규 상장주인 퓨런티어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퓨런티어 차트 보기 전에 제가 가지고 온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그 신규 상장주라는 우선 지금 섹터별 흐름을 우선 본 거고요. 두 번째는 자율주행차 이슈를 다시 본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급등이 한번 나왔고요. 오늘도 다시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28,000원을 넘기면 이 또 종목이 신규 상장주이지만 신고가 패턴으로 갈 수 있거든요. 물론 영원히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내일부터 갈 수 있기 때문에 퓨런티어를 제가
신규 상장주인 피런티어를 피하지 않고 오늘 탑픽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재료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피런티어를 내일 보실 분들, 혼자 보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혼자 보기 힘드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피런티어 기업 개요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섹터 중에 특히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피런티어가 그 자율주행차 최근 대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신규 상장주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재료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지난 9일이죠. 오늘 14일인 9일 날 국토부에서 서울시 현대차와 손잡고 강남구 서초구에서 레벨 4 자율주행 시범 운행과 기술을 실증한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레벨 3, 레벨 4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레벨 4는 말 그대로 최고 단계입니다. 손을 놓고요. 특정 구간에서 핸들을 잡지 않고 운행하는 기술 레벨 4라고 하니까 자율주행 기술이 그만큼 발전돼 있고 이제 시범 운행하고요. 무료 서비스하고 이제 돈을 받고 운행을 하게 되면 우리 강남이나 서초에서는 운전자가 없는 차를 볼 수 있는 그 근간에는 피런티어에 카메라 모듈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9일 날 재료도 또 보면 피런티어, 삼성전기, 테슬라 5조 공급 계약, 국내 유일 관련 장비 납품업체로 부각됐다. 그러니까 테슬라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하면 테슬라인데 테슬라에 삼성전기가 납품을 하는데 피런티어가 또 여기 관련돼 있기 때문에 피런티어 여기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피런티어 상장이 2022년 2월 23일이거든요. 이때 이제 상장을 할 때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율주행차 글로벌 상용화를 앞둔 시점에서 모든 걸 준비한 피런티어가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상장한다. 이런 코스닥 입성 포부도 밝혔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의 피런티어, 게다가 신규 상장주인 피런티어를 여러분 관종에 넣으시고 내일 공략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노란톡방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재무제표도 사실 앞으로 3년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렇게 눌릴지 빠질지는 모르겠으나 중장기로도 보시는 분들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마지막 차트 보면서 현 시점 대응 방안을 좀 오픈해 드릴 텐데요. 피런티어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이 차트를 좀 길게 보면 1차로는 저는 이 전고점 라인인 3만 원 정도 우선 저항으로 보고 있어요. 3만 원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가격이 3만 원이다 보고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 시장 이제 상장했을 때 38,000원이거든요. 여기까지도 열려 있기 때문에 수익률로 하면 그냥 단순 계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0% 나오나요? 30%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게 무조건 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런티어를 제가 이번에 피런티어를 6월 8일 날 추천을 한번 드렸고 바로 급등이 나와서 20% 넘게 급등이 나왔고 오늘 6월 14일 날 피런티어를 신규 상장주와 자율주행차 모든 이슈가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로운 종목으로 피런티어를 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급락장에도 사실 오늘 여러분들 세아 메카닉 상한가 가는 거 보고 노란톡 회원님들은 지금 제가 말한 탑픽 종목에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까 말까 하다가 갖고 온 건데 저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고 용감한 사람입니다. 피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저처럼 정직하고 정빵으로 잘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저한테 이름을 대주시면 이거 너무 과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피런티어 보시면 내일 같이 노란톡방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피런티어로 이미 저희 방송에서 관심주로 공개를 해주셨고 수익까지도 주셨던 종목인데 자,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주목해볼 종목으로 내일의 관심주 피런티어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역시 지난 2월에 상장한 신규 상장주인데요. 신고가 흐름으로 가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계신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죠. 일단 1차적으로 전 고점 라인 3만 원 보고 계시고 이 가격대 돌파해준다면 3만 8천 원대까지도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간다는 아닙니다. 이영준 파트너님은 무조건 100%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아서 오히려 더 신뢰가 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 주신 이 종목들 수익률로 그리고 공개해 주신 종목들의 승률로 증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진주 찾는 그런 노력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는 내일도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